안녕하세요. 대한국 관련 수출 규제를 50년간 더해야 함. 우린 기술 개발에 생존을 걸고 매진합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가 방어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그에 대해 화제를 삼지 말고 무시해야 그들의 길을 죽이는 건데 수시로 화제로 녜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성과로 우리 위대한 대한민족의 불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셔서 자랑스럽고 자신감도 이전보다 더욱더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 조치가 2년차에 접어듭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처음 시행되던 당시 국내외로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와 정부 당국은 힘을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생산하던 소재들을 하나둘 자체 개발하여 자급자족하는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선 특히 일본이 독점하던 소재이며 공급하기도 어렵다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생산해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보게 된 업체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일본의 소재 업체들입니다. 한국이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업체들도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게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자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인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을 대체할 만한 거래처도 없기에 순수한 매출 감소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번 일을 기회로 한국의 중소업체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솔브레인을 비롯한 국내 중견기업들은 그동안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불화수소 시장을 개척해나가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 반도체 업체에게 납품하던 일본 회사들은 이것만큼 배 아픈 일이 없을 텐데요. 일본의 소재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오래전부터 일본 당국을 향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일본 정부는 무의미한 규제를 유지하며 자국 소재 업체들만 손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영혼을 담은 규제 조치에도 한국에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국에서 한국과 같은 완성형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최소한 10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스가 내각이 설립한 일본 반도체 산업부서에서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의 히가시 회장은 일본 당국이 반도체를 되살리기 위하여 올해만 1조엔 한국 돈으로 10조 원을 투자할 것이며 내년부터 최소 수십조 원씩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히가시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과거 일본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접은 뼈아픈 기억이 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본의 계획은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비시킨 다음에 자신들이 빠르게 반도체에 투자하며 한국을 뛰어넘으려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비시키는 것부터 실패하며 일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대기업이라 볼 수 있지만 일본은 한국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하청업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이 납품해 오던 것들은 반도체 완제품에 비하여 공정 중요도가 떨어지는 소재입니다. 한마디로 부차적인 요소이며 이는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한다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엄청난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입니다. 한국이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 소재를 우리 중소기업이 몇 달 안에 만들어 낸 것을 보면 한국의 기술력이 충분히 좋아서도 있지만 애초에 일본이 독점할 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스로 과대평가하며 자신들의 소재가 없으면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되어 일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요구하던 내용들을 들어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일본은 많은 것을 깨닫고 한국에게 소재만 납품하던 하청업체에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당장은 한국과 기술력 차이가 너무 나는 데다 과거 한국에게 밀려 반도체 산업을 아예 접었기에 현재 기술력으로는 중국에게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한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한국을 공공의 적으로 두고 있는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는 1980년도 일본에서 반도체 1위를 하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때도 지금도 반도체는 국가의 경쟁력이며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첨단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과도 협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와 협력 관계를 맺는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1위 삼성과 2위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 번째 디램 생산업체입니다. 이들은 과거 2012년 일본의 디램 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파산하자 이를 인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파산한 일본의 회사를 인수한 만큼 일본과 협력해 한국 디램 업체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 TSMC의 RD 연구개발 시설을 일본에 유치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TSMC는 일본의 소재를 납품받고 있으므로 일본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 유통 과정을 줄이면 반도체 생산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거기에 TSMC의 주요 고객층인 도요타, 닛산, 소니 등의 일본 제조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장기적인 유통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리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최근 대만에 대한 백신 지원과 같은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만에 접근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만 또한 일본의 이런 호의를 거절하지는 않으며 양국 관계는 전례 없이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만 또한 경쟁력 있는 유일한 산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으로부터 빠른 추격을 받고 있으므로 일본과 대만의 공공의 적이 한국이 되었고 그런 이유로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한 개씩 처리하는 것보다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디스플레이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다가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등 진짜 실력자의 추격을 받으며 그 점유율이 한 자릿수 밑으로 내려가는 등 큰 추락을 겪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 소니, 도시바, 히타치가 일본 당국의 주도로 합작하여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셋이 뭉쳐 한국에 대항하면 쉽게 이길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셋이 뭉치자 나눠져 있을 때보다 쉽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게 납품하기 시작하며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이에 최근 7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적이 딱 한 번이며 6년 동안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일본 대기업 세 곳을 묶은 회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기에 사모펀드와 일본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겨우겨우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대만이 손을 잡고 반도체를 키운다면 하나하나 상대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램 부문에선 한국 기업이 75%가량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랜드 부문에선 54%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며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만큼은 대만이 점유율 50% 가까이 기록하며 절대 강자의 자리에 있지만 눈치 빠른 한국은 할만하다 싶었는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인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고 최근 대만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와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들도 업계에서 상당히 이름을 날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는 회장이 대만 출신 인물임에도 한국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전량 한국에게 물량을 맡겼습니다. 엔비디아 GPU 점유율은 전 세계 80%를 기록 중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됩니다. 또한 삼성은 최근 3나노 GAA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의 3나노와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3나노는 기존 공정과 다를 게 없는데 반해 삼성의 3나노는 효율적인 전자 흐름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적용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3나노 공정부터 삼성이 TSMC 기술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보유해둔 현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내 유보금으로만 300조 원 가까이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대만 TSMC는 2020년 기준으로 사내 유보금이 20조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매출이 상승해 조금 더 늘었을 순 있겠지만 삼성에 비해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내 유보금이 차이나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매우 불리합니다. 연구 개발과 실적은 보통 들이는 투자금에 비례합니다. 삼성이 가장 잘하는 것도 돈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고 그걸로 또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TSMC의 사내 유보금은 삼성의 10분의 1 수준이기에 이런 치킨 게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TSMC가 기술력과 점유율이 높아 보여도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따라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치킨 게임을 시작했고 이제 슬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평택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도 초대형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만은 섬나라인 국가 특성상 이렇게 초대형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물도 전기도 부족하여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기에 한국과 경쟁하려면 대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은 대만은 미래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과 치킨 게임을 벌이다 파산했는데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고 일본과 손을 잡는 대만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일본 정부의 수십조 원 지원금을 생각해서 일본으로 공장과 연구단지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다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올해만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 반도체 부문 사장이 2년 전 말했다. 2030년도에 TSMC를 넘을 것이라고. 삼성 같은 회사는 가능성 없으면 조용히 있는다. 대만과 합세해서 결국 파운드리 생산 공장과 반도체 소재 정도나 육성하겠지만 그래도 일본이 잘하는 게 이국가 저국가 손잡고 야합하는 거지. 미리미리 대비들 하더라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